소비의 주된 핵심 연령층이 고령자층으로 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표현에 의하면 작년과 올해 키워드에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고령 그러니까 50대, 60대 측의 부와 이들의 소비 패턴인 소비 성향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변화된 소비 패턴이 상업용지 수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부문적으로 들어보면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죠. 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중심의 소비 주체가 증가하고 따라서 바이오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도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를 많이 하면 중독이 돼가지고 온몸이 아픈 이런 거 치료해주는 산업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또 이들이 상당한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 증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 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 부문의 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거용 부동산과 산업 공업용 부동산의 수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구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때 고급 기식노동자의 도심 소비시설의 선호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향후의 도심은 녹지와 문화, 소비 어벤트를 갖춘 것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그리고 상업용지 수요는 이와 괴를 갖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략적으로 인구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부분의 변화가 아무래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추론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또 도시공간, 또 얘기하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형태도 중간은 사뭇 다를 것이다. 일부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입체와 복합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쓰고 있죠. 앞으로 계획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공간의 부동산 개발 형태는 대도시와 도심 또는 도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전국토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 도시 내 도심과 도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기업의 도시 협의 현상도 얘기되고 있고 또 미래도시는 또 대중교통 개발, 이른바 POD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입체적 복합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은 바로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KTX 또는 GTX가 개발됨에 따라서 또 개발될 예정이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것이 바로 이런 토지의 복합화, 토지형의 복합화, 공유화를 부추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KTX의 효율적 활용과 광역 교통철도, 이게 GTX죠. GTX 계획은 미래 도시의 입체와 복합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시가 이렇게 건축물의 형태가 초고층화돼도 이렇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공동화되는 현상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우는 중소도시 인구가 인근 대도시로 좀 빠져나가서 중소도시가 텅 비게 되고 도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을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시 공동화 현상은 앞으로도 현저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지, 부활시킬 것인지, 한국의 도시 쇠퇴 경험이 미래의 한국 도시의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구주민국에서는 산업화 이후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업도시들은 쇠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먼 미래에는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국토 미래 국토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인구는 지금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전제로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또 특정 도시는 증가를 하고 특정 지역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복잡한 단면 속에서 어떻게 도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또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국토형 변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출산과 고령화, 소규모 가구의 증가가 즉 산업과 주거, 건축과 교통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지역은 그 특성 때문에 더 많은 인구와 산업이 첨단 산업이 집중할 것으로 결과적으로 도시 간의 양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는 기존 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고 지방도시는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지구 온난화와 자원부족 문제, 또 경제 글로벌화의 심화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중앙집권적인 도시관리 패턴에서 지방 중심의 도시관리 패턴으로 변화, 그 다음에 산업사에 기반한 가치관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젊은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가 역시 국토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농곡학화 그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IT, BT, ET, NT 최근에 HT, 헬스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여러 가지 첨단 분야가 계속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도 결국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벌받은 시간이 20분인데요. 20분 조금 넘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도 여러 번 해보지만 짧을수록 좋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것저것 발표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